올해 최고의 드라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평가받으며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 각국에서는 드라마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상현상까지 생겼다죠. 그런데 미국의 한 변호사가 드라마 우영우를 보고 나서 허겁지겁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 전 세계의 호평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기막힌 시나리오와 쫀쫀한 연출력에 제대로 반한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에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후 한국 드라마는 물론 전 세계 드라마들이 오징어 게임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는 오징어 게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성에 도전하는 드라마가 있었으니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드라마 우영우는 ENA라는 다소 생소한 채널에서 방영되는데요. 1화 시청률은 0.9%로 아무리 TV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해도 너무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입소문이 나더니 시청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 최고 시청률 13.1%까지 찍는 신화를 썼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가 성장하는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 우영우는 신선한 소재와 따뜻한 감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CNN 등 해외 언론에서는 드라마 우영우를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비영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 1위에 오르며 그 평가가 사실임을 입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드라마 우영우가 31개의 언어로 방영된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다며 성공을 선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일 텐데요. CNN은 특히 한국 콘텐츠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에 올랐던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 이후 이 넷플릭스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게다가 보통의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전편이 동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처럼 주마다 공개되는데 그런데도 해외 시청자들이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것은 K-드라마의 훌륭한 선택이며 일주일에 2회밖에 방영이 안 된다는 것은 나를 미치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나를 치유한다 라며 빨리 다음 화를 보고 싶다고 애원했고 이어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 그녀는 친절하고 재미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 자폐증 주제에 대해 내가 흘린 눈물의 양은 미쳤습니다. 여배우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는 오랜만에 본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몇몇 자폐증 환자를 보았고 그녀는 그것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라며 자폐 스펙트럼을 다뤄준 한국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에서 많이 피하는 민감한 주제를 여과 없이 모두 꼬집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자폐 스펙트럼이란 소재로 자폐를 가진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사회 인식을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녹였고 또 교훈까지 남겼죠. 이러한 점 때문에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변호사는 우영우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외 매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는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도 공감 간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플로리다주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 헤일리 모스는 우영우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을 극찬했다 라며 헤일리 모스의 인터뷰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들의 말처럼 헤일리 모스는 우영우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는 헤일리는 극중 우영우가 항상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도 그런다며 고증을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극중 우영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엉망이 되고 배우고 성장한다.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자폐인을 온전치 못한 성격을 가진 인간으로 비춥니다. 우리는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며 자신의 실수로부터 성장하고 배우는 주인공의 능력에 대해 드라마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같은 로스쿨에 다니고 같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갖추었지만 기회를 얻으려면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헤일리. 드라마 우영우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영우의 영향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우영우의 인기에는 우영우 인사법도 한몫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영우 인사법은 극중 우영우가 절친인 동그라미를 만날 때마다 하는 둘만의 특별한 인사법으로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 인사법은 역시나 각국의 사람들도 매료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해외에서는 우영우 인사법 챌린지까지 등장하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길거리에서 너도 나도 우영우 인사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높은 인기에 불법 승차하려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에는 최근 드라마 우영우와 관련된 상품이 다수 판매 중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가 입었던 재킷부터 가방까지 우영우를 내세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이죠. 중국 내에서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며 우영우의 패션을 따라하려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품 판매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드라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영우와 관련된 글들이 수십만 건을 넘어서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영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영우를 소비하는 대다수의 시청자는 불법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명 도둑 시청.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서 자신들끼리 평점을 매기고 리뷰를 올리기까지 하며 파렴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이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우리에게는 큰 피해입니다. 아무리 저작권 개념이 없다지만 계속되는 중국의 태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문화가 되길 응원하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